최상병 특검도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을 또 확보한 겁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번엔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두 번째 목격자가 나온 겁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사실이 확인돼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경로하는 거 보셨습니까? 김태효 차장이 들었다는 대통령 경로 혹시 본인도 들으셨나요?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내는 모습을 봤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화를 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이 이른바 VIP의 경로를 봤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향하는 특검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부른 보고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에 있었지만 실제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사건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이 경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현장, 국가안보실 회의에 함께 있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경로설은 설이 아니라 사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7시간에 걸쳐 최상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질문에 모두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의 대답 가운데엔 VIP 경로서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진술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걸 보고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경로서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보고 주체인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역시 회의에 동석했던 조태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참고인들을 불러 VIP 경로 이후 사건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을 분석하는 포렌식 절차에도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20살 최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 2023년 7월입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했지만 이른바 VIP의 경로에 막혀서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꼭 2년 만에 이런 수사 외압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정적인 장면과 남은 과제를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도 맞아요. 애도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제가. 20살 아들을 잃은 엄마는 울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최상병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불어난 강에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튿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불복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경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정황과 증언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씨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지난달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던 박 전 수사단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로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